안녕하세요. 시크릿 경영의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치유생사들의 연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높은 급여를 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봉직의사나 간호사나 치유생사 모두 말이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가끔 눈에 띄게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 자리에까지 올라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높은 연봉을 질투하는 이도 있고 그 연봉에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일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흔히 얘기하는 호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올라가는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의 열쇠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는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직원을 위주로 움직입니다. 병원이든 기업이든 모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그 말은 본질적인 목표가 바로 돈을 벌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조직에는 돈을 잘 벌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직원이 분명히 있고 그냥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는 매출을 높여주는 역량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지난 1년간 당신은 병원이 발전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열심히 했다, 성실히 했다 라고 말했다면 아직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고요.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땐 월급을 주는데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것입니다. 그게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차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사이의 갭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야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A 직원은 평소에 지각도 하지 않고 본인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 관리 업무를 새로 받게 되었고요. 인수인계 받은 대로 문제없이 잘 처리를 했습니다. B 직원도 평소에 지각하지 않고 본인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일하였고요. 재료 관리 업무를 새롭게 맡았습니다. 그리고 재료 관리 양식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로스가 나는 부분을 줄였으며 이 자료를 월별로 현황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가격이 변동되는 등의 이슈가 있을 경우 업체에 연락하여 왜 그런지 이유를 확인하였으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그럼 최소한 2달 정도라도 인상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두 직원의 상황을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A 직원은 일반적인 연차별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고 B 직원은 뭔가 좀 더 많은 베네핏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B 직원은 매출을 올리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로스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했고 시행했으며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 예방하는 적극성을 보였고 가격 변동의 시기를 늦추도록 노력했다는 것은 이윤을 늘리는 효과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B 같은 직원이 있다면 대표님들께서는 남들과 똑같이 대해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직원분들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어떤 직원의 타입이신지. 두 번째로, 대표와 말벗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말벗은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민이 많습니다. 병원이 잘 되어도 그 매출이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을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병원이 잘 안 되면 돌아올 월급날과 세금, 대출금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모든 책임 내가 질 거야. 말벗이 되자라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는 직원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병원의 신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안이 떨어지니 매출도 떨어지고 원장님도 예민하다는 것을 모든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분위기고요. 병원 진료가 6시까지인데 5시가 넘어가니 환자가 거의 빠집니다. 5시 반이 되니 환자는 모두 나갔습니다. 어떤 직원은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원장님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직원들이 사실 딱히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갈 것입니다. 직원에게 대놓고 말은 잘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도 있습니다. 원장님, 병원에 환자가 줄어드는데 혹시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
평소보다 환자가 적으니 차라리 환자에게 좀 더 많은 멘토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의논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이죠. 그 아이디어가 좋든 그렇지 않든 그건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마음은 바로 진심이어야 하겠죠. 병원의 대표가 고민하는 사항을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로서 대표는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건 대표가 아니라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일어나게 되면 그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원장님이 그 직원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상황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같은 목표를 위해서 고민하는 동반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대표의 편이 돼서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대표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발전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 병원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면 나에게 돌아오는 복지나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단지 먼저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주변 동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억울한 마음도 가지지 마세요. 나중에 그 동료들은 본인의 명분을 뒷받침해줄 베이스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당신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병원에 문제가 있을 때 의논 상대가 되는 아주 귀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진심으로 걱정하고 1년 이상 앞서 말한 것을 행동했는데도 다음 연봉 협상 때 별로 반응이 없다면 지금 다니시는 병원을 그만두셔도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세 번째,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자. 본인이 맡은 업무를 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같은 업무를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이내 곧 업무가 능숙해지는 처리 능력은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하지만 병원의 대표가 보는 입장은 다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연차가 쌓이면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대표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단계로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 본인 업무 영역을 넓히는 것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병원은 원장님이 참 양심적으로 진료하시고 실력도 꽤나 좋으세요. 그런데 환자한테만 잘하고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인스타 등 SNS를 자주 하고 잘하기에 우리 병원 SNS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병원에서 환자와 있었던 어떤 안타까운 사연, 환자들이 감사하다고 간식거리를 사온 사연, 일반인은 잘 모르는 우리만의 상식 등을 하나씩 올렸어요. 그런데 SNS를 보고 환자들이 한 명씩 방문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니 그런 환자들이 더 늘기 시작했고요. 원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고맙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원장님이 필요한 거라 지원해 줄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해요. 생각을 해보니 다른 병원에서 체험단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들지만 원장님께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업무를 늘리다 보니 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힘이 들어서 원장님께 보조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내가 기획을 하고 있고 그게 성과가 나니까 병원의 진료를 잘하는 기획실을 꾸리게 되었네요. 내가 하는 일은 병원의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호사 급여와 기획실 급여가 합쳐진 결국 또 다른 레벨의 직원이 되어 있었어요. 내 동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업무를 맡으므로 연봉의 단순 비교가 거의 불가한 상태가 되었어요. 어떻나요? 꿈 같은 그냥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나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연봉은 1억이 넘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조금 더 손이 빠르다고 연봉이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남들과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직원분들을 만나고 일을 해보았습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병원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내 거가 아닌 줄 알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야, 정말 열심히 잘 산다 진짜.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병원이 익숙하고 솔직히 편하게 일을 하고 있다면 딱 그만큼의 급여만이 있을 뿐입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은 사실 소수입니다. 내가 그 소수에 속할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키우세요.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널리고 널린 게 정보입니다. 조금만 겸석해도 사실 쏟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의 대표 원장님을 상대로
경영 노하우를 알려드리는데 왜 갑자기 직원분들의 연봉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대표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대표에는 항상 훌륭한 직원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방법과 본질을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기에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원들이 있을 때 원장님들이 절대로 그 직원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와 직원 간에는 분명히 생각의 갭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 갭을 줄이는 것이 서로가 성공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원과 원장의 거리를 줄이는 좋은 컨텐츠를 많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간절하고 열정적인 분에게 더 큰 힘이 되는 사람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빗이었습니다.